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여기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그 학습 자료실에 가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로그인을 하시면 그 내 강의실 입장하기라는 단추가 있어요. 이 단추가 있으면 이 단추 바로 아랫부분에 학습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학습 자료실. 여기를 클릭을 하면 앞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자료들은 전부 다 별도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신 분들도 혹시 자료를 분실하면은 요 학습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눠드린 유인물은 이 적과전 종합위험 파트 중에서도 5회, 6회, 7회 가장 최근 3년 동안 가장 중요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적과전 종합위험 문제들을 전부 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과연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이 적과전 종합위험을 풀 수 있을까 한번 짐작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나눠드린 거고, 난이도로 보면 거기 3페이지에 5회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5회 때 나온 겁니다. 5회 때 19년도 19년도 요거 문제가 요 정도 되고 뒤에 해설 달아난 거 한번 보실래요? 해설이 1페이지 2페이지 한 3페이지 정도 있는데 실제로 답을 적는 거는 한 1페이지 반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실제로 답을 적는다고 하면.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최상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10월 달까지는 풀 수 있어야 돼요. 10월 달까지는 풀 수 있도록 할 거고, 나머지 것들은 9월 달까지 9월 마지막 수업 들어보면 이 문제를 스스로가 풀 수 있도록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관련된 파트는 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업무 방법서 요 교재. 요 교재에 몇 페이지를 펴 놓으시냐면 그대로 4페이지 펴 놓으시면 돼요. 4페이지. 자, 우리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 한번 조금 복습을 조금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수업한 게 적과전 종합위험 중에서도 적과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이름이 뭐였어요? 앞에 계신 분들 열심히 하시네. 착과 감소보험금. 그 착과 감소보험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착과 감소보험금의 정의가 착과가 줄어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뜻이니까 가장 중요한 파트가 착과 감소량을 산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그 착과 감소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아마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된다면 착과 감소 보험금 산정하는 것까지 다 끝낼 수 있도록 3시간 동안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품목 상품의 이름이 뭐였어요? 상품의 이름이 적과전 종합 위험 2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년에는 아마 두 가지로 분리가 될 것 같아요. 착과 감소, 과실손해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리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거 없어요. 이미 지금도 분리해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내년에 바뀔 내용의 약관을 잠깐 살펴보니까 이 과목에서는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과목이 2과목이죠. 근데 1과목에서는 한 7가지 정도가 바뀌는데 뭐 자기 부담 비율 부분이라든지 보험료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 뒤에 생산비 보장 부분의 비율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고 1과목, 2과목 통틀어서 실질적으로 품목의 추가도 없는 것 같고요. 품목의 추가도 없는 것 같고 전체적인 내용에 거의 그렇게 많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내년에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바뀌는 기준이 약관에서 바뀌는 것보다는 교재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 교재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될지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찾아는 보고 있는데 뭐 대부분 뭐 8, 90%는 기존의 이 업무 방법서 플러스 약관이 합쳐질 것 같아요. 약관의 내용도 일부 업무 방법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9월부터 12월까지 수업하는 내용이 내년에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99%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파트니까 일단은 뭐 9월부터 12월까지는 업무 방법서를 기준으로 계속 공부를 하셔도 무방하겠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가전 종합위험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상품의 이름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 상품의 이름은 원래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암기하기 쉽게 얘가 투니까 보장하는 게 2개 있다라고 했어요. 보험금이 2개 있다라고 했죠.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름이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이 저가전 종합위험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저가전 종합위험 및 얘는 적과 이전에는 보장하는 재해가 어떤 재해예요? 종합위험입니다. 그죠? 근데 적과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보장하는 재해가 달라진다라고 했죠. 얘가 종합인데 반해서 적과 종료 이후에는 종합이 아니고 특정한 위험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과 종료 후에는 특정한 위험, 특정 위험 종류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7가지, 7종에 한해서 보장한다라고 해서 특정 위험 7종 한정 보장이다. 그 다음에 이 특정 위험 7개 중에서도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1과목 공부하다 보면 보험료 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보험료 산정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뭐 이거는 1과목에서 따로 배울 겁니다. 보험료는 크게 이제 순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돼요. 이 중에서 이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전액. 이거는 이제 보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이 순보험료, 이 순보험료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보험금을 재원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이게 순보험료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금 구하는 게 이 순보험료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 순보험료를 구하려면은 이 지금 저가전 종합위험과 같은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다라고 했죠. 정책보험. 그래서 보험료의 90%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정부에서. 그러면 이 순보험료는 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순보험료를 산정을 할 때는 일단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험 가입 금액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가전 종합위험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영업 요율이라고 있어요. 지역별 영업 요율. 뭐 다른 거는 이제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농지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거 나중에 따로 배우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이게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 보험료를 다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이 되더라. 그래서 보험료를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보장이 종합 위험일 때하고 특정 위험일 때하고 보험료가 어느 쪽이 싸겠어요? 특정이겠죠. 특정 위험 7개 중에서도 2가지는 나는 보장 안 받을래 하면은 역시 보험료가 절약이 되겠죠. 그죠? 이게 나중에 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 영업요일에다가 전체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 한정 보장 및 부보장 할인 이거는 할증이 되겠죠. 할인이 되겠죠. 한정 보장에 가입을 하거나 부보장에 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뭐 해준다고요? 할인을 해줘요. 뭐 또는 이제 전년도 무사고 할인. 그다음에 이제 손해율에 따라서 작년에 이 계약자가 손해율이 높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손해율이 낮았다면 보험료가 떨어지겠죠. 그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또는 이 시설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을 하면 그 재해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시설 그거를 방충 이거는 뭐예요? 벌레를 막아주는 거 그죠? 그다음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 이 방풍 시설이라든지 방충 시설 이것들을 총칭해서 방제 시설이라고 해요. 이런 방제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보험료를 뭐 할 수 있다고요? 할인 받을 수 있더라. 이 보험료는 나중에 따로 배우게 될 거예요. 1과목에서. 그럼 제가 이 보험료를 갑자기 끄집어낸 이유는 왜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방금 중요한 설명을 했죠.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좀 적게 내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위험의 범위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종료 이후에는 보통약관으로 주계약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면 7가지 재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종 부보장. 부보장이라는 것은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죠? 종류가 2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1가 일소 부보장. 그 다음에는 가을 동상의 부보장. 이것도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를 딱 받으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계약사항을 봐야 돼요. 조건을 먼저 봐야 돼요. 위에 보니까 일소 부보장이 선택되어 있다.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뒤에 저가 종료 이후에 일소로 인해서 감수 과실수가 발생했다면 뭐 착과 감수 과실수, 낙과 감수 과실수가 발생했다면 이 감수 과실수는 보험회사가 보장을 해주나요? 보장을 해주지 않나요? 부보장에 가입을 했다는 말은 보장하지 않는 거에 가입을 한 거니까 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줘야 안 줘요? 안 줍니다. 부보장이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소 부보장에 가입하였다 하면은 일소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선택적으로 계약자가 뭐 할 수 있다? 가입을 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약이겠죠. 특별약관입니다. 자, 그러면 가압원으로 만약에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있다면 적과라는 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 적과 지난 시간에 정의를 배웠죠.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얻기 위하여 알맞은 양의 과실만을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열매 속기다. 이 열매 속기를 하기 이전에는 어떤 위험을? 종합 위험을. 이때 이 종합 위험이란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암기 코드가 자조화. 자조화. 자조화는 자연재해.
두 번째가 조수해. 세 번째가 화재. 뭐 자연재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조수해는 세조자에 짐승 숫자라 그랬죠. 그죠? 옛날에는, 요즘 주위에는 참새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죠? 벼가 한참 익을 때 참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과수 같은 경우는 까마귀나 까치 이런 것들이 과일을 많이 쪄서 먹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루가 아니고 저거 뭐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 같은 조수의 피해가 있다고. 이런 것들을 조수해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연재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자연재해가 다 포함이 되는데 1과목에서는 이 자연재해의 종류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자연재해의 조건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2과목에서는 종류만 알아두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 외우는 거 암기 코드 설명드렸죠? 누가? 태우가. 언제? 냉동설 안에. 뭐 먹고? 조기 먹고. 뭐 하더니? 호강하더니. 살이 어떻게 됐어요? 폭 쪘죠. 이때 폭은 폭염입니다. 폭염. 그래서 태우 냉동설 안에 조기 먹고 호강하더니 살이 폭 쪘다. 이게 뭐예요? 자연재해의 종류. 2과목에서는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1과목에서는 태풍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그 태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태풍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조건이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다른 나라 기상청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뭐를 발령해야 돼요? 태풍에 대한 경보를 발령해야 됩니다. 태풍에 대한 특보를 발령해야 돼요. 그 태풍의 특보의 종류에는 1단계, 지금 이제 태풍이 올라올 겁니다라고 하는 주의보. 그다음에 이제 막 태풍이 오려고 임박했어요. 경보. 이런 것들을 태풍 특보라고 해요. 이 태풍 특보가 내려진 때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의 바람과 비, 이거를 뭐라 부르냐니까 태풍이다. 그럼 태풍이라는 조건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뭐를 발령해야 된다고요? 태풍에 대한 특보를 발령한 때에 해당 지역에서의 바람과 비를 뭐라고 한다고? 태풍. 이 과목에서는 그냥 태풍이 자연재해구나, 보장하는 재해구나 라고만 기억을 하면 되지만 1과목에서는 방금 설명드렸던 그 태풍의 조건도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 태풍은 바람과 비죠. 이 태풍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니까 강풍이 포함돼요. 강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강한 바람이에요. 적과 이전에는 보장하는 재해가 종합 위험이기 때문에 강풍이든 뭐든 강한 바람도 보장을 해요. 강한 바람도. 그런데 적과 종료 이후에는 그 위험의 형태가 특정지어지죠. 특정지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강풍의 정의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바람의 세기가 14m/s 이상, 1초에 14m를 간다는 거예요. 의 강한 바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강풍이라고 하고, 이 강풍도 14ms라는 이 수치 데이터도 해당 발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이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14m/s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은 이 과목에서는 굳이 몰라도 돼요. 근데 어디에서는 알아야 된다고요? 1과목에서는 보상하는 손해라고 해가지고 이 자연재해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그 자연재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괄호 넣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괄호 넣기. 그래서 1과목 공부하는 방법과 2과목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태풍에 대한 일단은 이 과목에서는 자연재해 하면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고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하니까 보상하는 손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러면 이제 적과 종료 이후로 탁 넘어가니까 특정한 위험 7가지에 한해서만 보장한다라고 했죠. 그죠? 이 특정한 위험 7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 코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성이 강씨예요. 강씨. 근데 강은 괄호로 표시를 했네요. 괄호로. 이름이 뭐예요? 태우. 강태우 저거집에, 경상도 사투리로는 저거집에, 지집에. 강태우 지집에 뭐가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근데 저거집에만 불이 나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일가도, 보통 우리 농촌 가면 같은 친족끼리 같이 모여서 많이 살잖아요. 그죠? 일가도 불이 난대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일가. 그럼 이제 구체적인 명칭을 한번 알아봅시다. 강, 뭐예요? 강풍. 태풍. 우박. 지진. 집중호우. 화재. 일소. 가을동상해. 그래서 적과가 딱 끝이 나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 뭐로 보장을 해준다고요? 요 7가지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더라. 근데 이 7가지 중에서도 1가는 뭐 할 수 있더라고요?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보장받지 않겠다고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이 되었다면 실제로 일소 피해가 오고 가을 동상해가 온다 하더라도 보장을 해줘요?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뭐라 표현하느냐 하니까 면책이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면책. 그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면한다라는 뜻이고 요거에 반대 표현이 있어요. 부책이라는 게 있어요. 부책.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용어의 정의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면책이다 하면은 이거는 보험회사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부책이다 하면은 이거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가전 종합위험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숨겨진 것을 싹 표현을 해보니까 첫 번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식이 적과전 종합위험 및 적과 종료 후에는 특정한 위험 7가지에 대해서만 보장해주고 2가지 종류는 보험료 절약을 위해서 계약자가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더라.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 역시 이름이 적과전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및 위에 거하고 똑같아요. 나머지는 적과 종료 후 특정 위험 7종 한정 보장 마찬가지로 2종 부보장 일소 가을 동상해 적과 종료 이유는 똑같지요. 볼 필요 없어요. 얘는 적과 이전에도 특정한 위험 몇 가지
5가지에 한해서만 뭐 하겠다? 보장하겠다. 왜 이랬을까요? 보험료 절약입니다. 이제 특정위험을 왜 가입을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적과전 종합위험 2에서는 보장해주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더라? 2가지가 있더라. 이게 보장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적과전 종합위험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특정한 위험 5종 한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5가지 위험은 뭐를 뜻하느냐 하니까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이 7가지 중에서 뭐 뺀 거? 1. 가가 빠진 강태우 저거집에 불났다. 강태우 지집 화. 강을 포함하면 6개지요. 근데 아까 태풍의 정의를 할 때 이 태풍 안에는 뭐도 포함이 된다? 강풍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2개를 몇 개로 본다고요? 하나로 보니까 얘가 8개지만 7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거 역시 6개지만 5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강, 태, 우, 지, 집, 화. 태우 저거집에 불났다. 성이 강씨다. 태풍, 우박, 지진, 집중호우, 화재. 종류 이제 완전히 정리 다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렇게 보장할 수 있는 방식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 즉 품목, 이거를 1과목에서는 뭐라 부르냐 하니까 첫 번째가 보험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 보험에 가입하는 해에 수확하는 품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과목에서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과목에서는 구체적인 품목을 알아야 돼요. 그 품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거,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수 중에서는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물,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시초인 거, 그게 뭐냐니까 사과하고 배. 그 다음에 이거는 농작물이라기보다는 임산물이라고 하는데, 단감, 떫은감, 요렇게 4개의 품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나면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합니다. 그냥 뭐라 설명하느냐니까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4종 하면은 이 4가지를 일컫는 거예요. 그 품목 이름이 뭐라고요? 사과, 배, 단감, 떫은. 저 처음 공부할 때요, 이거 4가지 외우기도 힘들었어요. 진짜. 우리가 뭐 평소에 이렇게 뭐 과수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또 여자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사과, 배는 알겠는데 단감, 떫은감까지 외워지기가 참 힘들었어요.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 나중에 보시면 저만 그랬나요? 분명히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 4개의 품목을 외우는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품목이 4가지가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외울 때는 일단은 품목이 4가지가 있는데, 요놈 둘이하고 요놈 둘이는 이렇게 각각 묶어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니까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 또는 그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평가사가 그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통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손해평가 업무를 하는 조사 방법이 사과, 배가 같고 단감, 떫은감이 같더라. 품목은 4개지만 우리는 구분을 할 때는 사과와 배는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단감과 떫은감도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4개의 품목을 다시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기본을 해야 되겠다. 이게 뭐다? 보험의 목적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것들을 뭐라 부를 거냐 하니까 품목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요? 품목. 이게 5회 때 나왔던 이 복잡한 이 문제가 19년도 나왔던 이 복잡한 문제가 전원 정답이 됐어요. 전원 정답. 그 전원 정답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니까 품목이라고 해야 될 거를 그 내용에다가 품종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기출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은 뭐다? 품목이에요. 그럼 품종은 지난번에 우리 사과 배우면서 이 사과의 품종을 보면은 조생종이라고 있어요. 조생종. 그 다음에 중생종이 있고 그 다음에 만생종이 있는데 이 조가 붙은 걸로 봐서는 얘는 일찍 수확하는 놈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중생종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추석 때 먹는 사과가 있어요. 홍로라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수확하는 거. 11월 달에, 10월 달에 수확을 해서 내년 설까지 먹을 수 있는 거. 그 부사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하니까 품종이라고 하는데 이 품종을 구분할 때는 지금 이 스가루 아우리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여름 사과예요. 원래는 완전히 익히면 얘도 색깔이 붉은 색깔이 도는데 일찍 수확을 하다 보니까 사과가 초록색입니다. 일명 청사과라고 부르는 거. 이게 스가루 아오리라고 하는데 아오모리 현에 있는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스가루 혹은 아오리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스가루입니다. 우리나라 사과 품종은 대부분 다 일본에서 들어와요. 일본에서. 여기 조생종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추석 때 먹는 사과. 추석 때 먹는 사과. 지금 우리 나오는 사과. 지금 나오는 사과를 가만히 보시면 이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사과 같나요? 사과입니다. 사과. 이 사과를 보시면 이 꼭지 주변에 주름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꼭 파프리카 비슷하게. 이게 홍로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손해평가서 자격증을 딱 따고 이제 제일 처음에 착과수 조사로 가면 사과 착과수 조사를 하러 가면은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구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품종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져요. 착과수가 달라요. 수령에 따라서 수령도 일정 수령이 되면 착과수가 딱 정지가 되는데 늘어나는 게 어느 정도의 수령까지는 계속 어린 수령보다는 나이가 많은 수령이 나무가 더 많이 열려요. 그 다음에 재배 방식, 우리 외성 대목을 쓰는 이런 밀식 재배, 반밀식, 그 다음에 일반,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가로 거리를 주간거리라고 하고요. 나무와 나무의 세로 거리를 열간거리라고 하는데 그 주간거리와 열간거리에 따라서 그 밀도에 따라서 밀식, 반밀식, 일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런 재배 방식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착과수 조사를 해요. 그 착과수 조사를 하는데 처음 나간 평가사가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이게 부산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보면은 사과는 혼식을 합니다. 왜 혼식하는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자가 수정을 하는 게 아니고 타가 수정을 하니까 자기 품종 말고 다른 품종이 있어야만 수정이 돼서 꽃이 열리고 열매가 열려요. 대표적인 수분수로 쓰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사과가 부사라고 했죠. 부사는 우리가 설날 때 먹을 수 있는 거. 설날 때 먹을 수 있는. 이 부사는 홍로는 이게 저장성이 약해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먹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부사는 보통 한 40일, 60일까지 보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10월, 11월 달에 수확을 해서 내년 설날까지 먹을 수 있는 게 부사예요. 그럼 현장에 가면 이게 부사인지 이게 홍로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왜? 착과수 조사를 할 때 방금 뭐에 따라 구분을 한다고 해서 이 시험 나오는 문제입니다. 품종, 수령, 재배 방식. 왜 이걸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수확량의 차이가 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착과수 조사하러 가면 처음에 가서 처음 조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부산지,
이게 홍로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지금 그 선물 세트에 들어오는 홍로 사과 한번 보세요. 다른 사과하고는 다르게 이 꼭지 주위 부분에 뭐가 생겼다고요? 주름이 있어요. 꼭 파프리카 주름처럼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굴곡. 다른 것들은 매끈한데 그걸 보고 아, 이게 홍로구나, 이게 부사구나 구분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뭐 설명하려다가 이거 말했는 거. 스가루, 조생종.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홍로. 그다음에는 이거 부사. 일본식 발음으로는 후지. 후지산을 닮았다고 해서 뭐 후지라고 한다는데 이 후지를 한자어로 그대로 발음하면 부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홍로 같은 경우는 뭐 중생종, 부사 같은 경우는 만생종. 그러면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안 외워도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품종을 그냥 A 품종, B 품종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다만 이거는 알아두세요. 조생종이라는 놈이 있구나. 일찍 수확하는 놈이 있구나. 그 다음에 중간쯤에 수확하는 놈이 있구나. 아주 늦게 수확하는 놈이 있구나. 그래서 흔히 우리가 줄여서 조중만이라고 불러요. 조중만이. 이 개념을 알아야만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적과전 종합위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과수 11종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과수 11종을 배울 때 조중만이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품종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도 스가루, 홍로, 뭐 홍옥, 뭐 양광, 감홍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부사 이런 것들이 품종이라고 하고 이 품종을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서 일찍 수확하는 놈 조생종, 중간쯤 수확하는 놈 중생종, 마지막에 수확하는 놈 만생종 이런 것들만 있다 정도만 알아두고 이게 스가루, 홍로, 부사를 외워야 된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현장 가서 품종 구분할 때 실무 교육 받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은 뭐라고 한다고요? 품목. 나머지들은 뭐라 부른다고요? 품종. 품종과 품목은 다르다. 이게 보험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얘들이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죠? 보험에 가입을 해서 무조건 보상할까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다를까요? 다르겠지요.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어야만 보장을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1과목에서는 보험의 목적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과목에서는 보상하는 손해 하면 알아둬야 될 게 뭐다? 종합 위험에는 뭐가 있다? 자, 조, 화. 그 다음에 특정 위험 7종에는 강태우 저거집에 불났는데 일가가 불났다. 특정 위험 5종 한정에서는 강태우 지집에 불이 났다. 이게 보상하는 손해다라고만 알면 되고 1과목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건에 따라서 보상하는 손해를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가 있으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거는 1과목의 표현이고 1과목에서의 표현이고 2과목에서의 표현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미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미보상.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1과목에서는 이 미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현장에 갔는데 착과수 조사를 해보니까 착과수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 착과수 조사가 줄어든 이유를 살펴보니까 재해로 인해서 착과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농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비료를 잘 안 줬다든가, 그 다음에 잡초를 제거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장하는 거는 적과 이전에는 자연재해나 조수해나 화재로 인한 것은 보상을 하지만 병충해를 입은 과실들은 보장을 하지 않겠죠. 그죠? 병충해 입은 과실은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무조건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이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품목들이 있어요. 근데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과배, 당감, 떫은 감은 보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따로 배우겠지만 3대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품목이 있어요. 첫 번째, 과수에는 복숭아. 세균 구멍병이라고 해서 구멍이 뻥 뚫려요. 복숭아. 그 다음에는 이제 감자. 그 다음에는 고추. 이 고추가 병충해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보험 상품 중에서 농작물 중에서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 품목은 3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과수에는 복숭아, 그 다음에는 밭작물에서는 감자,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에서 고추, 요 3가지만 병충해를 보장해 주고 나머지들은 병충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미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미보상하고 관련된 것들은 1과목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종류가 아마 8개, 9개인가 10개인가 있어요.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충해로 인해서 생긴 손해, 보상하는 재해가 아닌 재해로 발생한 손해, 이런 것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2과목에서 이 미보상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미보상 비율, 미보상 주수, 미보상 감수량,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미보상 비율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면 교재 90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90페이지가 맞나? 90페이지가 아니네요. 잠깐만요. (99페이지) 99페이지에도 있고 100페이지에도 있고 99페이지 펴놓으세요. 99페이지. 자, 거기다가 줄을 하나 꺼 놓을까요? 표 하나 보입니까? 표. 제일 위에 99페이지 품목별 미보상 비율 적용표 해가지고 농작물 재해보험 미보상 비율 적용표 감자, 고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그 표 바로 아랫부분에 보면 줄을 꺼둡니다. 미보상 비율은 보상하는 재해 이해의 원인이 해당 조사 농지의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준 비율을 의미하며 제초 상태, 병해충 상태, 기타 항목에 따라 개별 적용한 후에 해당 비율을 합산해서 산정한다. 줄 꺼 놓으셨나요? 줄 꺼 놓고 별 표시해 두세요. 별 표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럼 그 밑에 보니까 미보상 비율을 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역 부분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제초 상태, 니은 부분에 병해충 상태, 디귿 부분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러 갔더니 몇 가지 미보상 부분이 발견되었어요. 미보상 부분이. 착과 감소량. 지난 시간에 착과 감소량이 뭔지에 대해서는 배웠지요. 그죠? 자, 요거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착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감수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 소와 수는 다르다라고 했죠. 소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었다라고 했어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평년 착과수. 그러니까 평년에 비해서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이 어떻게 됐다고요? 줄어든 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줄어든 만큼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지요. 맞나요?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보상하는 재해로 줄었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다 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초 상태가 불량해서 혹은 병해충으로 인해서 혹은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여기서 보장해주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아닌 이유로 착과가 줄었다면 이거는 다 보상해 줄 수가 없겠지요. 착과가 줄어든 양이 1000kg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이 1000kg 안에는 보험회사가 진정으로 아이고 피해를 입으셨네요, 보험금 드려야지요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험회사는 냉정하잖아요. 그죠? 보험에 계약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줄었다면 보험금을 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가 아닌 경우라면 보험금에서 돈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냉정하게 조사를 해요.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러 가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 하니까 보상하는 재해의 유무예요. 보상하는 재해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한다고요. 그리고 미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 미보상 항목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제초 상태가 대표적이죠. 그죠? 복숭아나 감자나 고추를 제외하고 병해충도 미보상이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이 제초 상태가 농지 전체의 분포가 어느 정도로 제초 상태가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게 그 위에 있는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표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없음. 우리 손해평가사가 재량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농민하고 이제 계약자하고 만나서 하는데 너무 딱딱 떨어지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죠. 왜? 이게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초 상태가 해당 없음이라고 한다면 농지 전체의 제초 상태의 분량이 얼마에서 얼마까지를 해당 없음으로 볼 거냐? 몇 퍼센트라고 돼 있어요? 0에서 20% 미만. 그러니까 과수원 전체 이 제초 상태가 0에서 20% 정도 제초 상태의 분량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평가사는 여기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을 몇 프로까지 할 수 있느냐니까 얘는 0%예요. 뭐라고요? 0%. 미보상 비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과수 같은 경우의 영농 방법에 따라 이 잡초를 이용해서 나무를 키우는 영농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이 몇 프로? 과수원 전체를 봤을 때 0에서 20% 정도 제초 분량은 미보상으로 잡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해당 없음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흡이라고. 이거는 계약자께서 약간 조금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셨네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 걸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셨네요. 좀 미흡하셨네요. 이거는 이제 수치가 이렇게 내려와요. 얘가 20% 미만이니까 요리로 오면 얘가 20% 이상이 되겠죠.
20% 이상 몇 프로 미만? 40% 미만. 자, 이때는 손해평가사가 미보상 비율을 최대 몇 프로까지 줄 수 있느냐면은 얼마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10% 이상이에요? 10% 미만이에요? 10% 이하예요? 또 10% 미만입니다. 10% 미만.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미보상 비율을 줄 때 미보상 비율 10%, 미보상 비율 15%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농지 전체의 제초 상태 분량의 분포가 30%였다. 이때 미보상 비율은 최대치를 적용할 것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미보상 비율을 몇 프로로 잡아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10% 미만이니까, 그죠? 얼마로? 9%. 최대값으로 잡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9%가 최대값이냐? 9.9%가 최대값 아니냐? 그럼 9.99%는 그죠? 다툼의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을 주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하나 나옵니다. 자, 볼게요. 미흡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니까 불량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불량에 해당되는 뭐가 있더라? 매우 불량. 그럼 수치는 이거 하나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크로스로 나오죠. 그죠? 얘가 40% 미만이었으니까 이제 여기 와서는 얘가 몇 프로가 돼야 되겠어요? 40 이상 60 미만. 그럼 얘는 몇 프로 미만? 20% 미만. 그럼 손해평가사는 이러한 농지에 미보상 비율을 때릴 때는 재량에 따라서 20% 미만을 줄 수 있겠죠. 얘가 이제 10% 미만이니까 10%부터 20% 미만 정도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아주 불량에 해당되는, 매우 불량에 해당되는 놈은 얘가 그대로 내려와서 얼마로? 60% 이상일 때는 얘도 몇 프로로 된다고요? 20% 뭐 된다고요? 이상. 자, 이런 경우에 20% 이상이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음 중 농지 전체 제초 상태의 분량의 분포도가 75%였다. 이때 미보상 비율은 최소치로 할 것. 최소치 얼마예요? 20%. 요거는 줄 수 있겠죠. 문제의 조건 어렵게 준다면. 언젠가는 이게 한번 나올까요? 언젠가는 이게 꼭 나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미보상 비율 몇 프로, 미보상 비율 몇 프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한 번은 이거 한번 나올 거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미보상,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초를 탄탄하게 해두지 않으면 3월, 4월 달 되면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정확하게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보상 비율도 그냥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이에요. 자, 미보상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았죠? 자, 그런데 1차 사고 때 조사를 하러 갔더니 미보상 비율이 10% 됐어요. 미보상 항목이 뭔가 알아봤더니 제초 불량이에요. 근데 2차 사고가 있어서 갔더니 미보상 비율이 20%가 나왔어요. 역시 미보상 항목이 뭔가 봤더니 제초 상태 불량이었어요. 동일한 항목이죠. 미보상 비율 항목이. 그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앞에 게 누적이 돼서 이렇게 온 거니까 어떤 값으로 한다? 최대 값으로 한다. 미보상 비율의 항목이 같을 때는 마지막에서 그들 중에서 미보상 비율 중에서 뭐로 한다고요? 최대 값으로 한다. 그럼 두 번째, 1차 때는 제초 불량이었어요. 2차 때는 병충해였다. 항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뭐 이게 한 15% 됐다고 한다면 15%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뭐 한다고요?
합산한다. 이게 몇 프로라고? 25%. 근데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우리가 업무방법서 상에 정의된 내용 표 하단부에 적혀 있는 거 줄 거라고 했던 거, 거기에 보니까 미보상 비율은 보상하는 제2의 원인이 조사 농지의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준 비율을 의미하며 재수 상태, 병해충 상태 및 기타 항목에 따라 개별 적용한 후 해당 비율을 뭐 한다고요? 합산한다. 이 합산한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미보상 비율을 준 항목이 다를 때는 뭐 한다고요? 합산합니다. 같을 때는 최대값, 같을 때는 최대값, 다를 때는 합산한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여기에 있는 거 해당 없다, 미흡, 불량, 매불량, 이 프로테이지는 시간이 점점 갈수록 반드시 암기 정도는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미보상 비율로 나오면은 뭐 그냥 하면 되지만 어렵게 나올 때는 미보상 비율도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을 잡을 때 미보상 비율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두고 뒤에 있는 미보상 주수와 미보상 감수량, 이게 이제 착가 감수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용어의 정의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설명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